서울까지 20분? 집값 2배 뛴다고요? 그 말 믿으셨습니까? 3억 5억 대출 받아서 영끌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잠 못 주무실 겁니다. 아니,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실 겁니다. 정동진역 가보셨습니까? 지금 그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텅 빈 역사, 닫힌 식당, 바래진 임대 현수막, 10년째 주인 없는 건물들. 거기가 바로 당신 아파트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2002년 KTX 개통 전 정동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모래시계 공원으로 한해 방문객 300만 명. 숫자로 말하면 이겁니다. 펜션 예약률 95%, 평균 숙박비 15만 원, 식당 웨이팅 평균 30분. 돈이 굴러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서울에 빌딩 하나 사야지. 그런데요, 2004년 12월 강릉선 KTX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30분이 1시간 50분으로 줄었죠. 고작 40분 단축.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2023년 기준 방문객 50만 명으로 급락했습니다. 6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숙박업소 200개 중 110개 폐업. 식당 70% 셧다운. 뉴스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져서 관광 활성화될 것. 전문가들도 말했죠.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경제 부흥.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서울 사람들 아침 7시 KTX 타고 출발합니다. 9시에 정동진 도착해서 해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사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정동진 해돋이 인증. 점심? 강릉 시내 가서 먹습니다. 저녁? 서울 돌아가서 먹죠. 숙박? 왜 해요? 당일치기면 되는데. 15만 원 아끼는데. 결과? 정동진 상인들은 커피값 5천 원만 받고 관광객을 보냅니다. 15만 원짜리 숙박 사라졌습니다. 3만 원짜리 저녁 식사 증발했습니다. 아침 식사? 그것도 없습니다. 기념품? 온라인이 더 싸니까요. 이게 바로 도시공학에서 말하는 빨대 효과 스트로 이펙트입니다. 교통이 빨라지면 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중심지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동진 펜션 주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KTX 생기고 나서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돈은 안 써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사진만 찍고 가요. 숙박업소 200개 중 절반이 폐업했고 식당 70%가 문 닫았습니다. 역 앞 상가는 10년째 임대 표지판만 발해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글씨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요. 비바람에 다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GTX 주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동탄 파주 운정, 김포 인천 검단. GTX 수혜지라는 마법의 단어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3억이던 아파트가 5억, 6억, 7억. 영끌에서 들어간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동진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교통이 편해져서가 아닙니다. 교통만 편해져서입니다. 일자리는요? 없습니다. 문화시설은요? 없습니다. 자족 기능은요? 제로입니다. 그냥 서울 가는 길만 뚫린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이제 김성훈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씨 55세 회사원입니다. 2021년 가을 파주 운정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GTX-A 노선 개통 확정 소식을 듣고 대출 3억을 받았죠. 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출퇴근 30분이면 강남 아파트 살 필요 없잖아. 여기가 미래야.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GTX 역세권은 무조건 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댓글에도 모두 그렇게 달렸죠. 형님 대박 예감. 저도 여기 계약했어요. 2023년 말 집값이 6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지인들이 부러워했죠. 김 형님 대박 났네요. 역시 안목이 있으셔. 김 씨는 뿌듯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은 옳았어. 그런데요,
2024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내 상가 1층 세탁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달엔 문구점이 철수했죠. 치킨집도 분식집도 하나둘씩 셔터를 내렸습니다. 공실률이 30%를 넘어섰어요.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GTX 개통 예정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30분이면 강남인데 굳이 여기서 비싼 돈 주고 사? 김 씨 자신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옷은 강남 가서 사고 외식은 홍대 가서 하고 영화는 용산 CGV에서 보고 동네 식당, 배달 음식만 시켜 먹습니다. GTX 요금 왕복 10,000원인데 주말에 한 번씩은 쓸만하잖아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길, 김 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걸어 들어갑니다. 상가 1층을 지나칩니다. 불이 꺼진 가게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세탁소 자리엔 먼지 쌓인 유리창, 치킨집 자리엔 색바랜 임대문의 전단지, 편의점만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공포, 섬뜩한 공포. 이게 정상인가?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된다고? 바람이 붑니다. 찬바람. 임대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으스스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엽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6억 2천만 원. 3개월 전보다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들 준호 대학생이 방에서 나옵니다. 아빠, 나 다음 학기부터 통학할게요. 기숙사 나올게요. 김 씨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 학교 멀잖아. 왕복 3시간인데? 준호가 대답합니다. GTX 생기잖아요. 50분이면 가는데 뭐. 기숙사비 한 학기에 200만 원인데 그 돈이면 명품 하나 사죠. 친구들 다 명품 가방 매는데 저만 없잖아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명품? 대학생이 무슨 명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동네 지루해요. 친구들 다 서울 사는데 여기서 뭐해요? 밤 10시면 다 문 닫고. 카페도 별로고 PC방도 구려요. 앞으로 학교 끝나면 강남 가서 놀다가 올게요. 여기는 그냥 자러만 오는 거예요.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집은 그냥 숙소일 뿐이라는 걸. 5억짜리 호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월급 4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21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관리비 30만 원, 카드값 80만 원, 남은 돈 13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을 멉니다. 둘이 합쳐봐야 280만 원. 아들 용돈 50만 원 주면 230만 원 남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빠듯합니다. 저축? 꿈도 못 꿉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왜 5억을 빚내서 여기 왔지? 그날 밤 김 씨는 혼자 소주를 마십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통장을 또 봅니다. 대출 잔액 2억 9천, 집값 6억, 차익 3억 1천. 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5년 2월 실거래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6억 5천만 원 더 떨어진 겁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왜? 다들 김 씨처럼 GTX 타고 강남 출퇴근하려고 산 건데 막상 개통이 다가오니까 강남 직장인들이 차라리 강남에서 살지라며 외곽을 안 오는 겁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합니다. 집 팔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대답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매물이 40채인데 문의는 한 달에 2건입니다. 팔려면 5억 후반대로 내놔야 해요.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5억 후반. 김 씨가 산 가격이 5억인데 대출이 3억입니다. 5억 5천에 팔면 수수료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2억 2천. 원금도 못 건집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1970년대 도쿄 주변에 타마 뉴타운이라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규모 34만 명 수용 신칸센 역세권입니다. 도쿄까지 30분. 집값 폭등. 똑같은 구호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입주 시작.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쿄 출퇴근 편하고 집값도 저렴하고 최고야.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도쿄에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문화시설도 도쿄에 있으니까요. 타마는 그냥 자는 곳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타마 뉴타운 노인 비율 42%, 빈집 비율 15%, 상가 공실률 35%,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도시공학자 야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속철도는 도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중심지는 더 강해지고 주변부는 더 약해진다. 이게 빨대 효과의 본질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타마 뉴타운은 일본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재개발, 수요가 없습니다. 철거,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50년 걸렸지만 한국은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왜? 교통이 더 빠르니까요. 빨대 효과도 더 빠릅니다. 김 씨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요? 우리 노후는요? 이 이자만 계속 내다가 우리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고개를 떨굽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못 잡니다. 천장을 쳐다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5억을 빚내서 여기 왔지? 결국 배드타운이잖아. 애들은 서울 가서 돈 쓰고 상가는 망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쌓이고. 이게 내 미래야? 이게 바로 정동진과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KTX가 정동진을 해보는 곳으로 전락시켰듯이 GTX는 외곽 신도시를 자는 곳으로 전락시킵니다. 자족기는 없습니다. 일자리 없습니다. 문화시설 없습니다. 그냥 서울 출퇴근용 숙소입니다. 5억짜리 숙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GTX 출퇴근의 현실입니다. 왕복요금 10,000원. 한 달이면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 차 한 대 값입니다. 그리고 시간. 출근 시간 왕복 2시간. 거기에 대기 시간 환승 시간 더하면 3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이면 60시간. 1년이면 720시간. 한 달치 근무 시간입니다. 그걸 출퇴근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 아침 6시 기상. 7시 출발. 서서 갑니다. 앉을 자리 없습니다. 50분 내내 서서 갑니다. 저녁 7시 퇴근. 또 50분 서서 갑니다. 집 도착 9시. 씻고 밥 먹으면 10시. 자야 합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린 당장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할까요? 집을 팔고 전세로 가야 할까요? 꿈 깨십시오. 교통 좋아진다고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요, 무조건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릉을 보십시오. 정동진은 망했지만 강릉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왜? 안목 커피거리가 있었으니까요. 커피 마시러 강릉 오는 사람들. KTX 타고 당일치기로 와서 1인당 평균 5만 원씩 씁니다. 콘텐츠가 있으면 빨대 효과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GTX 시대에 살아남을 곳은 어딥니까? 세 가지 조건을 보십시오. 첫째, 일자리가 있는가?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IT 기업 350개 직장인 6만 명이 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옵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헬스장 가고 돈이 동네에 남습니다. 마곡 I&D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넥슨 롯데, 연구원 3만 명이 일합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곳은 자족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자족 기능이 있는가? 대형 병원, 백화점, 영화관, 대학교, 도서관. 굳이 서울 안 가도 다 해결되는 곳. 일산을 보십시오. 킨텍스 라페스타 호수공원. 콘텐츠가 있습니다. 셋째 희소성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 판교의 IT, 일산의 호수, 부천의 영화 산업.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곳은 이겁니다. GTX만 믿고 올린 곳. 동탄 이신도시? 27만 명이 사는데 일자리는 2만 개입니다. 나머지 25만 명은 서울 출퇴근합니다.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 빼면 텅 비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20만 명이 사는데 문화시설 제로입니다. 도서관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영화관? 롯데시네마 하나 있습니다. 백화점? 없습니다. 대학교? 없습니다. 서울 배드타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 영끌하신 분들 5년 안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2004년 분당선 개통 후 죽전오리는 집값이 20% 떨어졌다가 10년 만에 겨우 회복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미 영끌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생존 전략들입니다. 첫째,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집값이 10% 더 떨어지면 매도하십시오.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30년 하우스 푸어를 만듭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때 도쿄 외곽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도 대출 갚고 있습니다. 30년째요. 아직도 원금이 2억 남았습니다. 둘째, 전세 끼고 버티지 마십시오. 전세 사기 위험이 큽니다. 외곽은 깡통 전세 양산지입니다. 집값 5억인데 전세 4억 5천? 위험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 못 받습니다. 갭 투자? 지금은 금물입니다. 셋째, 대출 만기 연장에 목숨 걸지 마시고 원금 상환하십시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만 보지 말고 경제를 보라는 겁니다. 길 뚫린다고 부자 되면 전국이 다 부자 나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뚫렸을 때 대구가 서울 따라잡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격차 벌어졌습니다. 교통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길 위에 무엇을 실어 나르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 동네는 사람과 돈을 실어 나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곳입니까? 집 사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 동네에 일자리가 있는가? 이 동네에서 소비할 이유가 있는가? 이 동네만의 콘텐츠가 있는가? 만약 세 가지 다 아니오라면 그곳은 배드타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동진은 교훈입니다. 예고편입니다. GTX가 만들어낼 수도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교통이 편해진다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중심지는 더 강해지고 주변부는 더 약해집니다. 당신이 중심에 있지 않다면 교통 개선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은 당신의 돈을 싣고 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외곽의 상가들은 하나씩 불을 끄고 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은 밤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GTX 체감 후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 상가 공실률 진짜 높아졌어요. GTX 개통 후 집값 떨어졌어요.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지옥입니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 소멸과 서울의 요새와 그리고
2030년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는 이유, 그리고 서울마저 양극화되는 충격적인 미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도박이 아닙니다. 냉정한 경제학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은 투자 수단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매매 차익만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대출에 짓눌려 밥 먹을 돈도 없이 사는 것보다 월세 살아도 행복한 게 낫습니다. 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야 집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5억짜리 집이 5억짜리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